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지표가 개선됨에 따른 부담감도 같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짐에 따른 부담감은 역시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 등등에 대한 이야기일 테고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경제 지표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도 부담감으로 작용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의 기대감을 많이 불어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계 리포트가 나오면서 배터리 관련주들이 크게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이러한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졌는데, 자, 국내 기관의 리포트와 외국계 리포트 도대체 뭐가 다르기에 외국계 리포트가 나올 때 이렇게 배터리 관련주들이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지 한번 알아볼 테고요. 자, 과연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요즘에 많이들 들고 계시죠? 그런데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는 거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뉴스로 나오네요. 수익률은 굉장히 낮은데 수수료는 무려 1조 원이나 챙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느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연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또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이야기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2일 수요일입니다. 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한 주의 중간이 됐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다리던 미국 증시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 날은 이제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휴장을 했는데, 지난 주말에 괜찮았기 때문에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알고는 있었죠. 그래서 일단 다우지수 나스닥 둘 다 상승 출발은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장중에 변동성 보이면서 이제 다시 떨어지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다우지수는 그래도 상승세 잘 유지를 해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 이후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가 다시 막판에 상승 전환, 그리고 종가는 결국 마이너스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우지수는 플러스 0.13, 나스닥은 마이너스 0.09가 최종적인 수치인데요. 시장이 크게 변화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죠. 대신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상승 출발 이후에 어느 정도 깎아놓은 상태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이후에 서서히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뭔가 시장이 부담감을 좀 가지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대감, 먼저 이제 상승 출발에 대한 그런 빌미를 제공했었던 것이 이제 경기 재개, 경제가 다시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년 2개월 만에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6,700명으로 잡혔습니다. 10,000명 아래로 집계된 것이 작년 3월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백신의 효과일 것이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온 국민이 다 걸렸기 때문에 이제 안 걸린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보다도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백신에 대한 부분들 보게 되면 18세 이상 성인의 62.6%가 백신을 최소한 한 차례 접종을 했고요. 51.5%는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회 이상 접종한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절반 정도의 수치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 살펴본다라면은
뭐 몇 개월 안에 다 이제 백신을 접종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초기에는 물량이 굉장히 딸렸겠지만 이제는 물량이 점점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이런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그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라면 미국도 경기에 대한 정상화가 금방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소비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이제 관련 업종들, 수혜를 받는 업종들 그런 것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것은 또 이 경제 지표가 양날의 칼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경제 지표 한번 보죠. 지금 5월달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게 PMI 지표인데요. 이게 62.1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네, 그만큼 이제 제조업 쪽이 또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제 확정치, 지난달 확정치가 이제 60.5였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장 전망이 61.5였는데 이것들 다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너희들 예상한 것보다 우리가 더 좋게 나왔어 라고 얘기해주는 모습이죠. ISM이 발표한 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는 61.2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확장세, 12개월 연속 확장세.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제조업 경기가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경기를 이제 잡아내고 있는 그런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경제 지표로서 다가오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고용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죠. 이 비농업 부문에 대한 고용자 수가 67만 명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예상치를 더 뛰어넘는 고용의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고용지표도 크게 개선되면서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겠죠. 지난 4월에는 26만 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100만 명 넘을 것이다, 뭐 200만 명 될 것이다, 뭐 설레발 엄청 쳐댔는데, 26만 명 딱 나오니까, 이거 봐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도 있었죠. 근데, 이 고용과 같은 부분들은요, 오히려 지난달 같은 경우 더 나았어요. 왜냐면,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떨어지면서 26만 명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부담에 대한 내용들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이 안 좋은데, 이렇게 연준에서 금리 인상 이런 거 하겠어?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 또 안정감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고용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실업률이 떨어진다. 이것은요. 시장이 그만큼 정상화가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준이 이야기했었던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가까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좋은 건 좋은 건데 약간 규제가 들어올까 봐 걱정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세금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세금. 수입이 많아져서 좋긴 좋은데 세금을 왕창 불릴 것 같아.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세금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가 100만원 버는 사람들은 1% 냈다. 그러면은 1000만원 버는 사람은 10% 내고 이런 식으로 그 누진세 비슷하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번 거 벌어서 좋긴 좋은데 세금을 많이 떼니까 조금 아까워.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좋으면 좋을수록 이런 그 정부기관 연준 입장에서의 어떤 통화정책들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지표 좋게 나왔어? 야 그러면 분위기 좋겠네? 그러다가 그러면 또 안 좋은 얘기 나오겠지. 투자 심리가 약간은 묶여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은 답답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주가가 하락할 만한 이유는 아니에요. 또 경기가 좋아진다는데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거기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100만큼 좋아질 것이 규제를 통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한 80 정도, 70 정도밖에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감보다 실망감이 또 같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접근이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수 같은 부분들은 크게 상승한다기보다도 어느 정도의 그런 변화를 계속 쥐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상승보다는 이렇게 변화를 가지면서 서서히 상승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그래서 그 뭐 시장을 나쁘게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걱정하실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지금은 맞는 전략일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런 분위기 그냥 이어갈 것 같죠? 보합 수준, 소폭 상승하거나 뭐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전일 국내 증시는 금융투자 쪽에서 유입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쁠 것 없는 오늘 장세가 나올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외국계 리포트가 매도를 이야기하면서 배터리 관련주들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가 지난달 30일, 5월 30날, 네,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서 배터리 제조사들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그러면서 삼성 SDI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했다. 목표 주가도 55만원으로 내려잡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뭐 일단 리포트는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전에도 뭐 LG화학에 대한 부분이 또 리포트가 나쁘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내용들 보게 되면 그 뭐 배터리 제조사라든지 또는 이제 신규 진입자로 인해서 경쟁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커진다. 그것이 우리가 이 기업들, 이 내용들에 대해서 리포트를 이렇게 쓴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SDI 주식을 팔아먹는 거. 자, 요거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리포트가 나오니까 팔아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좋다고 막 그렇게 네, 궁뎅이 팡팡 쳐주고 있었던 그런 애들이 주식을 리포트 나오자마자 바로 팔아먹는다? 네. 그리고 외국계 리포트, 외국인들. 뭐 연결고리가 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외국계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때는 그 CS였죠. 크레디트 스위스. 얘네가 이제 그 매도 리포트를 냈어요. 디스카운트 적용하라. 이렇게 되면서 매도 리포트 내고요. LG화학의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제 시총에서 지금 밀려나기도 했었고요. 외국계 쪽의 매도도 계속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 잘 살펴보면 SDI하고 LG화학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닐 걸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핑계거리가 별로 없어요. 전기차, 배터리, 뭐 산업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도 아니고, 외국 애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해야긴 해야 되겠는데 매도를 할 그런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리포트가 나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리포트 굿 땡큐 팔아먹어야지. 아, 좋긴 좋은데 리포트가 이상하게 나와서 부담되네요 라고 매도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뭐 그렇게 쟤네들이 본다는데 우리도 팔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이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 뭐 매도 의견 낼 수도 있어요. 매도 의견 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증권사에서 보는 관점이 그렇다. 저 역시도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를 좀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주가가 리포트에 따라서 출렁거릴 수 있고 뭐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충분히 이해가 하나 되는데 왜 지금이냐는 이야기죠. 네. 그동안 좋다고 했었던 부분들 왜 지금이냐는 이야기예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과 뭔가 연결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일단은 팔기는 팔아야 돼요. 팔기는 팔아야 돼요. 왜냐면 그동안 뭐 매수를 많이 해놔서 수익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공매도에 타겟이 된다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을 조금 줄이거나 그래서 충격을 좀 최소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팔아먹을 명분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잘 팔아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또 기술주 성장주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부담되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 될 테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증권사 리포트가 이 그동안 매수를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었었던 이런 외국계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그 집단들에 대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역할을 좀 했다. 그리고 그 매도가 공매도와 연결될 수도 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왔을 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SDI나 LG화학에 대한 주가는 크게 변동을 보이는 모습이긴 한데, 이제 같은 배터리 업체인데요. 중국의 최대 배터리 업체 CATL 같은 경우는 이런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바로 주가가 6%나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경쟁 회사들에 대한 어떤 매도 리포트가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배터리 산업 전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의견을 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떨어져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증권사는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 개방이 다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개방도가 굉장히 낮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신나게 들어와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 놀이터, 현금 뭐 인출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대응하기 쉬운 그런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외국인의 영향을 덜 받았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는 소리 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꼭 그렇진 않아요. 뭐 투자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 뭐 그것보다도 외국인 리포트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긴 했겠습니다만, 이런 외국계 리포트가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그런 것들을 얘네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고, 또 타겟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타겟팅이 됐었다는 이야기고, 국내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뭐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투자자들 끌어 모았다가 지들이 매도 리포트 한 방으로다가 이렇게 주가를 쭉 뽑아내린다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뭔가 약간은 좀 냄새나는 그런 모양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매도 리포트 뭐 안 좋게 봐서 매도했다는데 뭐 어쩔 거야. 그 다음에 매도 리포트 보고 팔았다는데 어쩔 거야. 그리고 뭐 불법적으로 매매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변수가 나타날 수 있는 것도 항상 감안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리포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리포트 나올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갈 것이다, 더 진행될 것이다라고 매수 리포트가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매도 리포트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그 위치적인 부분들, 지금이 저점인지 고점인지, 올라가고 있는 중인지 내려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리포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돼요. 공매도에다가 매도 리포트에 따른 매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가 다시 돌아서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계속 축소하시는 전략들 이어가시는 게 맞겠죠. 네.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퇴직연금. 이거 지난번에 방송에서 해드렸었는데 요거를 보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아무리 봐도 이게 그렇지 않고선 이게 방송 나가고 나서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 정말 이거 의심돼. 합리적 의심이 돼요. 뭐지? 네. 수익률 바닥 퇴직연금 수수료만 1조 원이다. 지금 보면은요, 요즘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게 연금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연금의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1에서 2%랍니다. 뭐 지금 뭐 법정금리라고 하냐, 기준금리보다 그렇게까지 높은 수치도 아니잖아요. 은행에다 예금 맡겨도 요즘에는 1% 나오는데, 이거 연금 같은 경우 물론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는 투자를 통해서 뭔가 조금 더 불리려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내가 당연히 이게 퇴직금을 이제 적금식으로 넣어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지금 잘 보시면은요, 은행에서 물론 이자를 받게 하겠습니다만, 네. 이거 지금 수수료를 엄청나게 받아간다는, 수수료 엄청나게 뛰어간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법으로 뭐 이렇게 제재를 가한다거나 니들 이렇게 하지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이거 수익률이 높은 상태에서 뛰어가면 그래도 이해는 하죠. 근데 수익률이 은행 예금과 똑같은,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은행에다 예금하죠. 뭐 하려고 여기 연금에다 집어넣습니까? 그렇잖아요. 예금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자는 받아먹고 수수료 없잖아요. 물론 이자에 대한 세금은 내겠습니다만 그건 이자에 대한 세금이지 수수료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높은 수수료를 계속 부과하게 된다면 마이너스도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원리금 보장형,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날 일은 없겠습니다만 수수료 계속 뛰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네 먹을 만한 그런 파이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퇴직연금의 수수료액이 2018년도에 8,800억이었고요. 2019년도에 9,900억, 2020년도에 1조 7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물론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계좌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라고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 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요, 2018년도에 190조 원에서 2020년도 255조 원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더 커지게 되면서 이제 수수료율도 커지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퇴직연금 수수료를 보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1에서 2%래요. 2018년도에 1%대 수익률이었고요. 2019년도에 2.25%, 2020년도에 2.58%. 네. 그래도 2.58%면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근데, 2020년,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요, 또 2019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2018년도 더 그럴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2019년, 2020년, 이때는 이제, 무역전쟁이라든지 또는 코로나 상황들의 어떤 변수가 당연히 있긴 있었습니다만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신경을 좀 썼더라면 수익률 같은 경우 10% 넘는 것은 1도 아니었잖아요. 제가 이제 발꼬락으로 까딱까딱 했는데도 뭐 20-30%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좋을 때도 수익률이 있다우다라면 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이 저조한 상태인데도 퇴직연금에 대한 이런 연금에 대한 수수료가 계속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말이 안 돼. 니들이 이자를 주고는 있지만 이게 내가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연금이 늘어나는 이유는요, 잘 아시겠지만 그 세제 혜택입니다. 세제 혜택. 그러니까 그 세금에 대한 그 세금 공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제 뭐 가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중간에 해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 혜택 받은 거, 뭐 당연하겠지만은 혜택 받은 거 다 토해내기 때문에 이거 계속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이 금융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 뭐 이런 법적인 시스템도 없고 그냥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금에 대한 부분과 그 절세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수수료 나가는 거 뭐 등등등을 따져봐서 뭐 기회비용이 더 높은 쪽으로 이동하시면 되는 거긴 한데 지금 최근에 증권사에서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개인형 상품 있죠? 이쪽에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겠다. 근데 개인형 상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있기에 하겠습니다만 개인형 상품이 많진 않아요. 그냥 수수료 무료 안 받겠다 이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익률 자체가 뭐 1, 2%인데 수수료를 더 한 것이 문제인 거지 수익률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은 수익률에다가 수수료까지 떼어가니까 이거 완전히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럼 수수료는 안 받을게 이렇게 된 상황이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증권사에서 뭔가 이제 떡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들이 가입한 금액이 높겠습니까? 기업이 가입한 금액이 높겠습니까? 기업이 가입한 게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작은 그 덩어리에 대해서 뭔가 이제 풀어주는 것처럼 우리 인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고 나서 나머지 더 큰 덩어리를 취한다는 거죠. 그 기업이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 유치를 통해 가지고 왜 국내 수수료 무료 해가지고 고객 끌어들인 다음에 전부 다 해외 쪽으로 빼돌린 거. 근데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방송에서 해드렸잖아요. 그런 거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어차피 이 세금 혜택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 생각합니다. 뭐 연간 한도가 한 700만원쯤 되는 것 같은데요.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그게 뭐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뭐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절세 효과가 있다고 쳐봅시다. 10만원에서 20만원 주식으로 버세요 그냥. 네, 그러면은 주식을 가지고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연금처럼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인 거지. 연금처럼 그렇게 꾸준히 넣어놓고 안 팔겠다, 못 팔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니 담을 딱 쌓아놓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연간 수익률이 2%밖에 안 나올까요? 천만에 봤어. 배당만 투자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배당으로만도 3%씩 받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훨씬 더 낫습니다. 거기다가 시세 차이까지 붙어가지고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못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안 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뭐 원금 보장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강조해서 이제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원금 보장 중요하지 않아요? 네. 어차피 리스크를 걸어야지만이 수익이 커지는 구조가 자본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건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라는 부분들을 너무 의식하게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중요한 건 뭐가 있겠어요? 중요한 거. 어느 정도까지 내가 수익이 발생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리스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100% 수익이 났어. 시장이 요동을 쳐가지고 한 10% 까먹었어. 그럼 뭔 상관입니까? 초기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내가 스스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좋은 주식 그냥 사놓고 장기적으로 가면 다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 세우시면요, 연금보다 100배는 나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이미 뭐 회사에서 들어주고 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대신에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들어야 되는 연금이라든지 노후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은 주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이 원금 보장이라는 부분들 거기에 너무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옛날 분들 보시면은 원금 보장,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주식 투자 좀 할래요? 그랬더니 원금 보장 되냐 바로 물어보시고 원금 보장 안 되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아직 제가 주식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도 주식 투자 안 하세요. 계좌도 없어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여러분들은 한번 깨어있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해서 뉴스를 좀 가져와 봤어요. 방송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걸 뉴스로 내보는, 신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미국의 경제 재개와 지표 개선에 따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외국계 리포트 때문에 배터리주들이 변동성을 좀 보였는데 조금 의심된다. 냄새가 좀 난다 이거죠. 리포트 나오자마자 어쩜 그렇게 갖다가 때리는지, 자, 그것도 좀 신기하다 이 부분이고요. 뭐 여러가지 핑계거리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지들이 원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은 같이 조심하자, 그 얘기 먼저 해드립니다. 제가 매도 의견 계속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외국계 리포트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닭살, 소름 돋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 이것도 역시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만, 퇴직연금에 대한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수수료를 계속 떼어가더라.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피곤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연금 구조를 회사에서 들어준다라면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면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주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투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가지고요, 느긋하게 대응하면서 종목들 가져가시는 거, 그거 어떻겠는가,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이면에는 실패자의 한숨소리가 있게 되어 있다. 소수만 부를 누리고 다수의 가난한 자들이 그들을 떠받치는 부의 피라미드가 역사를 관통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거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쉽습니다. 여러분들 저점 매수하시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올라가죠? 막 이슈가 터지죠? 빠바박 올라가죠?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누가 만들어주냐면 그 다수의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저점 매수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들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아침 시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장중 시장 때 다시 올게요.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성공 투자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